안녕하세요. 오늘은 천태대사에 대해서 수나라 통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천태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세 분이 계세요. 위대한 천재 세 분. 그게 이제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오늘 지금 말씀드릴 이 천태대사하고 천태산, 나중에 천태산 때문에 천태지자대사예요. 천태지자대사 가 처음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나라 때 현수법장 스님, 화엄종을 만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천태종의 개조고, 이분은 이제 화엄종을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조금 더 요보다 조금 더 뒤로 내려가면 육조 해능 스님, 이게 선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천태대사가 시원적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이고 약간 복잡한 사람이고 신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당시가 남조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저분이 이제 남조 사람이거든요. 육조 맨 마지막에 진나라 사람이에요. 오동진, 송제, 양진, 육조 시대 때 그 진나라 분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도교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불교가 더 유행했던 데는 사실은 화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강남보다는 강북이 오히려 불교가 더 강력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불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황제 권력과 이제 충돌하면서 패불들이 벌어지는 거고 강남 쪽에는 도교나 그다음에 신도교 그다음에 신도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강력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버무리고 그러니까 불교 플러스 그다음에 저런 것들을 좀 많이 버무리고 그다음에 세계관과 그다음에 수행법이라고 하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오늘날도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수행법. 이게 인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관. 마블이 왜 저렇게 뜨느냐. 세계관. 세계관. 독특한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제가 영화나 웹툰이나 이런 쪽에도 진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접니다. 그런 거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구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게임이나 영화나 안 그러면 요즘은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 말고 동아시아적 세계관, 그 다음에 불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력 있게 현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포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님 나오는 불교 영화. 그걸 불교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불교 영화라고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떠한 불교적 설득력,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걸로 해서 제일 이제 강력한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였었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느냐에 따라서 뭐 스님 나와가지고 뭐 달마가 동쪽으로 한 까닭 그런 영화 말고 재미도 있고 불교적 사고도 정립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동아시아가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자기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느냐. 그게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사실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문명의 충돌이나 이런 책 보면 일본은 독립문화권으로 중국과 일본을 차라리 독립문화권으로 놓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일본이 미국에 차 같은 경우 수출하려고 했을 때 걔네는 가부키를 가지고 갔죠. 가부키 그 떡칠 흰 파우더로다가 떡칠을 하고 무슨 달걀 귀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네 정신을 먼저 넣고 그러면서 이제 설득력 있게 팔아먹는 거죠. 스토리와 더불어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물건만 팔고 있죠. 이렇게 되면 좀 더 기술이 좋은 게 들어오면 사실은 그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품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으려면 세계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만 탄탄하면 사실 뭐 마블이나 이런 데서 단순히 영화만 되는 게 아니고 캐릭터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되죠.
그래서 어떠한 자기네의 정체성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세계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행법은 과연 불교의 수행법은 뭐냐 라고 해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계관적인 부분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서 더 발전하냐면 현수법장 스님한테 가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맹화를 연 거죠. 맹화를. 그리고 이 수행법 관련된 거는 사실은 해능 스님한테 가서 더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수행 중심이고 이 부분은 세계관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 이분은 그 두 가지를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판을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 천재적인 성향을 굉장히 가졌던 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저 시대적인 특성상 중국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분이 쓴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쓴 책은 없고 이제 구술하면 당신 제자가 이렇게 받아 적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상당히 좀 난잡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박학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정통성에서 봤을 때 투명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렇지만 중국 불교라는 중국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중국 불교의 사가대승이라는 게 있는데, 사가대승 중에 저분이 셋이 이제 네 가지의 대승불교, 천태종, 화엄종, 선종, 그 다음에 정토종은 이게 색깔이 좀 애매하거든요. 연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세 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 천재적이고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려고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인사이드가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제도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정직한 천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웃사이더로 있으면서 그런 천재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인생들. 저분은 양쪽에 다 겹치고 있는 특징이 약간 박쥐갑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하려고,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아니고 머리가 워낙 좋고 능력이 좋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 살면서 쥐태몽은 처음 들어봤어. 이 양반한테. 태몽에 쥐가 있대. 쥐. 찍찍 쥐. 엄마가 쥐를 먹었대. 흰쥐. 아니 태몽에 엄마가 흰쥐를 먹고 임신을 해서, 야, 나 쥐태몽 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대부분 용태몽 뭐 이러는데, 그래서 흰쥐가 돼서 나중에 흰용이 됐다 뭐 이런. 야, 그건 잘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딱 들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쥐가 내가 미꾸라지 용됐다는 얘기 들어봐서 내가 쥐가 용된다는 얘기, 이거 어디다 약을 팔아? 잘 되니까 다 그러는 거지. 딱 들어봐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눈알이 2개였었다 뭐 이런 또 중동 얘기가 나와요. 중동 얘기. 뭐 모르겠어요, 나도. 이 중동 얘기가 나오는데, 검은 동자가 2개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제 중동팔체라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얘기 나올 때 늘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검은 동자 2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쌍난. 황후도 그렇다니까요. 황후도 검은 동자가 2개예요. 그래서 순임금은 검은 동자가 2개였대. 이렇게 겹쳐 있대. 이렇게 겹쳐 있대. 그리고 요임금 같은 경우는 눈썹이 8가지 색이래. 무지개 같이. 이렇게 8가지. 여러분도 2가지 색은 있잖아. 흰색, 검은색. 여러분 2가지 색. 8가지 색이래. 그래서 그걸 중동팔체라고, 그게 요임금, 순임금은 참 이게 성인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이 특이한 상이 있다. 형상 중에서 특이한 게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 건데, 천태대사한테도 중동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2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자세히 보면 그런가? 뭐 이랬는가 봐. 백내장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은 안 보이는가 봐. 그냥 보였으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눈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속고성전 이런 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약간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 치고, 실제로 인간 중에 이렇게 검은 동자가 2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은 동자가 2개인 사람이 더 지능이 높고 뭐 대단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있어. 뭐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실제로 검은 동자가 2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이한 상, 그리고 그거는 성인의 상, 뭐 이런 게 날 때부터 천태대사한테는 있었다. 18세에 출가를 해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 기현을 만난 거는 23세 때 이제 해사대사, 남학해사라고 하는 스님을 대소산에서, 절강성 대소산에서 만나서 저기서 이제 법화산매를 배웠다는 거예요. 천태종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왜 이런 거 족보 늘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종의 족보 이러면 초조두순, 이조지엄, 3조 법장, 4조 진관, 5조 종밀, 뭐 이거 6조 하면은 초조달마, 2조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뭐 이런 족보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해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지자대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장왕 관정, 관정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위, 해위, 현랑, 이런 분 잘 못 들어봤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이분이 이제 대성자고 천태종을 완성시킨 분이고, 이분은 부처님으로 말하면 안한 같은 분입니다. 딱 안한 같은 분입니다. 선생님 잘 모시고, 모든 선생님이 말하면 옆에서 적고, 사관입니다. 사관, 끊임없이 적고. 그러니까 지자대사는 책이라는 책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옆에서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 적어서. 그래서 책이 좀 지저분해요. 읽어보면. 책이 좀 지저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떠들었는데 저는 물론 적어주는 사람이, 책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다고. 제가 원력이 있거든요. 내가 논문을 500편을 쓰고, 죽을 때까지 500편을 쓰고, 그 다음에 단행본을 200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단행본 지금 한 50권 정도 만들었고, 논문은 탁진 등재지에 내가 한 160편 이상 썼어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내가 우리나라 인문학자 최고 기록자라니까. 그랬는데, 아니야, 그래, 됐어. 그거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게 제가 비호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논문 쓸 때하고 이렇게 말할 때하고 다릅니다. 논문은 치밀하게 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딱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포 뜨듯이, 그러니까 진짜 회의 달인이 있는 거야. 일식의 달인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사시미를 이렇게 싹 진짜 종이장처럼 떠내는 거야. 그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가 논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잡설까지 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듣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잖아.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사시미를 뜨고 있으면, 이렇게 회를 쫙 이렇게 종이장처럼 김 뜨듯이 이렇게 뜨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없어집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점을 잘 찾아가야 돼요. 대중 강연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스님들한테만 스님 수업할 때도 그 적절점을 잘 찾아야죠. 신도 수업할 때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할 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잡지에 글 쓸 때하고, 논문 글 쓸 때하고, 책 글 쓸 때하고, 신문 글 쓸 때가 다르다. 쓰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걸 똑같이 쓰면 다시 의뢰가 안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다 거기에 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문 중심으로 한 걸 책으로 엮으면 이게 좀 난립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 엑기스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어른 책이 약간 복잡합니다. 물론 저걸 장안관정이 이렇게 정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재밌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이야. 차라리 저분이 당신이 책을 몇 권을 써주셨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거예요. 불교적으로 훨씬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저희 공자 때부터 내려오는 수리부작 정신이라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안 쓰는 게 멋이라고 봐요.
특히 스님들이 더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막 찬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옆에 사람이 뭐 정리해주고 이런 게 높이 받들어진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저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이 관정 스님이 해준 거고, 그래서 관정 스님이 딱 안한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에게 있어서 안한. 안한이 없었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겠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도 비슷해요. 부처님이 당신이 직접 썼으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씁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아프죠. 현수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처님 그 옆에 안한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위, 해위, 현랑 이건 다 별로 그냥 메롱입니다. 좀 메롱이고 요 다음 분 때문에 이분들이 좀 뜨는 거예요. 이 다음 분 현계다면이라고 현계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 분하고 요 분이 중요합니다. 천태종을 중흥시키는 천태종이 수나라 끝나고 나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 남조 쪽에서 천태산도 그렇고 이게 남조 문화거든요. 남조 문화인데 당나라 때부터는 철저하게 관중 중심으로 강북으로 문화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으로 그냥 비유를 들면 정반대인데 내가 강북에서 엄청 잘 나갔어. 사대문 안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 쪽으로다가 전체 패권이 싹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강북에서 잘 나가도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이 근처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지가 완전히 바뀌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명동이 상권인 줄 알고 계속 거기서 하고 있었더니 지금은 압구정동으로 넘어갔대요. 뭐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반전을 일으키는 분이 이분. 그래서 현계다면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 딱 두 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중요하다고 생각. 나머지는 뭐 제가 보기엔 별로 없고 이분도 좀 괜찮은 분인데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그런저런 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뭐 이렇게 딱 엄청난 뭔가가 딱 드러나는 건 아니고 제자 잘 뒀지. 제자 잘 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제자를 잘 뒀고, 이분들은 중간에 잘 꼈고, 숟가락 잘 얹었고, 나는 저 주식이 저렇게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뭐 카카오가 저렇게 됐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뭐 왜 이렇게 됐대? 뭐 몰라. 뭐 이렇게.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하거든. 묘해. 중간에 잘 껴야 저것도 복입니다. 저것도 복입니다. 아들 잘 낳는 것도 복이고, 자기가 잘난 것도 복이고, 자기 주변이 잘 맞춰지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전생에 잘해야 돼. 전생에 잘못하면 지금 만회하기도 힘들어. 금생에 만회하려면 진짜 백년하청이야.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